안녕하십니까, 신경민입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지난 한 달 반 동안 주경야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성다해로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제가 중간중간 강조하는 대목은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암기하시고, 여기서 암기하신 것을 전국으로, 서울로, 해외로 모두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이것은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12월 11일 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사건, 여자 하나가 댓글을 달고 있었던 사건. 물론 그날 우리가 거기를 갔을 때 여자는 한 사람 있었지만 아주 예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못 보셨죠? 네. 예쁜 얼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쁜 여자 하나가 얼마나 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건에 한초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2월 11일 밤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진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국기문란, 국기문란이 5개나 있습니다. 자,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기문란, 국정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 수사에서 보신 것은 진실의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부터 벌어졌던 선거 개입은 진선미 의원의 2건의 문서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만 그 2건만 있겠습니까? 몇 건이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만 있었겠습니까? 댓글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국정원 여직원은 인류대학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국정원에서 몇 년 동안 컴퓨터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전문 정예 요원이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차나르고 문서 작성하는 그런 여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조직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전문 정예 요원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원세훈을 수괴로 지정하고 끝났습니다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진실에 얼마만큼 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을 드렸죠. 질문에 진실의 30%밖에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몇 퍼센트? 30%입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은 뭡니까? 컴퓨터 전문 정예 요원입니다. 그 여직원은 누굽니까? 전문 정예 요원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국정원 전문 정예 요원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된 겁니까? SNS 수사 통째로 빠졌습니다. SNS 수사 뭐라고 해서 빠진지 아십니까? 트위터가 미국에 본사가 있어서 우리가 수사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까? 정말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제안문건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거 있죠.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하는 모든 정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북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도 종북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북 정책, 반값 등록금 종북 정책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종북 정책 누가 처음 얘기하신지 압니까? 박근혜 의원. 종북 정책의 원조는 누굽니까? 박근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정책을 박원순이 하면 종북이고 박근혜가 하면 좋은 정책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외우실 것 많죠? 아직도 많습니다. 자, 기다리십시오. 자, 두 번째 국기문란은 12월 16일 밤 TV 토론, 바로 여기서 했어. 여기가 아니군요. KBS에서 한
3차 TV 토론에서 TV 토론 누가 이겼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겼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12월 16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11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정원 댓글 없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합심이 돼서 하나하나 캐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정원은 경찰 수사에서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피의자인 국정원의 간부 박원동이라는 간부가 이게 국장급입니다. 국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수사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수사 잘하고 있다,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경찰 말을 믿습니까? 자, 피의자인 국정원 간부와 통화했죠. 그리고 그 국정원 김용판입니다.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수사, 증거, 인멸 모두 다 없애라고, 모두 증거를 없애라고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 2계장,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장, 사이버 수사대 기획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서울경찰청장입니까? 범인입니까? 범인도 나쁜 놈입니다. 범인도 대단히 나쁜 놈입니다. 김용판은 누굽니까? 범인입니다. 김용판은 증거인멸 지시하라고, 증거인멸하라고 지시하고 또 수서경찰서에 얘기해서 수사를 발표하라고, 그것도 거짓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발표하라고 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 대부분의 수사 라인들이 이 수사에 가담을 했습니다. 수사 조작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고 경찰은 수사 대상이고 범인이고 국기문란의 중죄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국기문란의 2차 대상이 됩니다. 자, 1차 대상은 누구였죠? 국정원이었죠. 2차 대상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판이라는 친구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런 중죄인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 김용판이가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출판 기념회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에 가서 또 했습니다. 그것이 5월달 일입니다. 5월달이면 김용판이가 누군지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검찰의 수사 대상자였습니다. 이런 놈이 서울에서, 대구에서 버젓하게 출판 기념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나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 지은 책이, 책 제목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이 책 제목 재밌죠? 자, 책 제목이 뭡니까? 이거 꼭 외워두십시오.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대구 달서에 가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정조사에서 우리도 까겠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꿨습니다. 국정원이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완전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꿨습니다. 피해자는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가해자는 누굽니까? 국정원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뒤바꿨죠. 거짓말을 했다고 민주당을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12월 16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으로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수사 조작에 관여했던, 개입했던 경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경무관,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네. 이상하죠? 이상하시죠? 저도 이상합니다. 이거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정조사에서 묻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다음 세 번째 국기문란으로 넘어갑니다. 검찰 수사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뒤에 서 있는 1,700명의 검사와 법무장관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름 이상 붙었습니다. 법무장관이 수사 잘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 법무장관 수사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기는 저도 묻고 법사위에서 묻고 모든 의원들이 왜 수사 지휘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수사 지휘한 적 없답니다. 자기는 지도했답니다. 지도했답니다. 이런 것이 지도입니까? 아니요. 무슨 지도가 이런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장관만 했습니까? 청와대도 했습니다. 사정수석이란 자가 전화질했습니다. 전화질한 거 여러 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딱 잡아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래 모든 걸 다 용서합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원세훈, 김용판 지금 들으신 것만 해도 내란죄입니다. 국정원 다 자기 마음대로 말아먹었죠. 경찰 다 말아먹었죠. 국정원 경찰 다 망가뜨렸죠. 그래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물론 검찰이 버텼기 때문에 선거법은 적용했습니다마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경찰, 모든 종범들, 차장, 국장, 수사부장, 사이버수사대장 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유예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런 수사 봤습니까? 아니요. 수사 열심히 하고 다 기소유예하고 다 입건유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걱정하는 건 앞으로 재판 곧 열립니다. 재판 걱정됩니다. 재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놈들 불구속 기소했으니까 제대로 수사, 제대로 재판 됐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눈 부릅뜨고 이 사람들 재판 제대로 받을지, 재판부가 재판 제대로 할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물을 아시겠죠? 네. 재판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NLL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단계 NLL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NLL은 두 번에 걸쳐서 국정원장이 했습니다. 6월 20일에 발췌록을 가지고 국회에 왔습니다. 6월 24일에 이번에는 전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에 걸친 국정원, 이번 국정원은 누굽니까? 남재준이죠. 남재준 누가 임명했습니까? 남재준 MB가 임명했습니까? 남재준 임명권자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남재준이가 원세훈이도 안 하고 못한 짓을 했습니다. 원세훈더러 발췌록을, 대화록 발췌록을 공개하라고 엄청난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세훈이가 법을 어기는 것을 참아 못해서 밀봉을 해가지고 검찰에 갖다 줬습니다. 원세훈이도 못한 겁니다. 원세훈이가 왜 못했겠습니까? 원세훈이도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원세훈이도 못한 짓을 누구는 했다? 남재준은 했습니다. 남재준은 누가 임명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시네요. 지금 하시듯이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걸 전국에, 서울에, 해외에 전파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겠죠? 네. 잘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서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문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교부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한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이 청와대에 하나 있고 외교부에 있거나 국정원에 있죠. 자, 국정원이 하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공기록물이라고 칩시다. 대통령 기록물 바로 이 모든 문서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공기록물이라 우리가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대통령 기록물은 그것이 청와대에 있건 외교부에 있건 국정원에 있건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게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까? 자, 백보를 양보해서 그래 공공기록물이라고 칩시다. 국정원에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계급 낮춰가지고 일반 기록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일반 기록물로 낮춰야 되면은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법률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을 관장하는 기관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멋대로 남재준이라는 자가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지멋대로 일반 기록물로 분류해가지고 그것을 국회에 갖다 줬죠. 국회 위원장이라는 자는 여기서 엑스트라로 등장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국정원을 위해서 고난에 찬 결단을 했답니다. 이런 국정원장이 세상에 있습니까? 국정원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물어봐야죠. 국정원장이 제정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시받았습니까? 아니면 저 혼자 했습니까? 지시받았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이제 국정조사에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물어야 되겠죠? 네. 중요한 사항이죠. 자, 저는요 문서 등급을 마음대로 한 것도 문제지만 이 문서 등급을 공개한 원장, 정보위원장 이것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합니다. 누구를 위한 쿠데타입니까? 친위 쿠데타에 해당합니다. 정보기관이 이렇게 6년밖에 안 된 그것도 남북한이라는 분단된 국가의 국가 원수끼리 한 얘기를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든지 간에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우리들이 판단해 볼 얘기고요. 그것을 까버린다. 이런 국정원장, 이런 정보기관 원장은 동서고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잘 외우셨습니다. 앞장서서 기밀을 누설한 정보원장은 사상 최초다라고 미국의 유명한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며칠 전에 기사로 썼습니다. 이건 국가 망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은 아주 보수적인 신문이고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쓴 신문도 아닙니다. 그런 신문이 이렇게까지 보도를 대문짝만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우리나라의 망신이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행세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망쳤습니다. 국정원장이 앞장서서 나라를 망쳤습니다. 이 국정원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잠시 뒤에 제가 시험 문제로 내겠습니다. 이건 이적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교의 파탄이고 남북한 대화 이제 끝났습니다. 당분간 남북한 대화 끝났습니다. 누가 종북입니까? 여러분 누가 종북입니까? 남재준이 종북한 겁니다. 그리고 남재준이 이적행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남재준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분단된 우리나라는 앞으로 당분간 어렵습니다. 외교안보 당분간 어렵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원세훈도 안 한 짓을 한 이런 짓을 한 남재준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들 잠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남재준이 6월 24일에 국회를 2차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멀쩡하게 당했습니다. 저도 상임위원회 하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한참 헤아려봤는데요. 6.24면 이 6월이면 6.25 전쟁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저는 그 6.24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영세 녹취록을 듣고 또 그날 김무성의 자기 고백이 있었습니다. 김무성은 12월 14일에 그 발췌록을 들고 부산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자기는 울부짖었듯이 읽었는데 일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언론이 별로 그렇게 크게 쓰질 않았습니다. 12월 14일 문서록의 중요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녹취록을 보면은 선거 기간 중에 뭐 아니면 도고 컨틴전시 플랜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죠. 비상 계획이라는 얘기죠. 까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집권하면 집권 후에 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 후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11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기자 클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소정의 법 절차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재준이 한 일을 가만히 보니까 소정의 법 절차잖아요. 법 절차를 따라서 했습니다. 이게 11월 하순에 방송기자 클럽을 통해서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남재준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재준이는 어떻게 된 거겠어요? 묵인을 받은 겁니까? 동의한 겁니까? 지시를 받은 겁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자, 이것도 퀴즈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국기문란을 제가 시리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차 국기문란 뭐였습니까? 국정원이었죠. 2차 국기문란 경찰이었습니다. 3차 국기문란 법무장관하고 검찰하고 부딪혔습니다. 4차 국기문란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2차에 걸쳐서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올라가면 안 돼. 첫 번째 국기문란 이명박 치하에서 일어났죠. 두 번째 국기문란 두 정권의 교체기에 일어났습니다. 선거 직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국기문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 국기문란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한다. 이게 말입니까? 남 얘기하듯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의혹이 있다면 풀어야 한다. 이 국기문란의 시리즈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이 국기문란 시리즈는 누구 일입니까? 대통령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한적인, 제가 아까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30%의 검찰 수사만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판과 원세훈의 기소만으로도 이미 확인이 된 일입니다. 이게 누구 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인식 능력, 국정 운영 능력 의심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봐도 청와대, 국정원,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 일부 간부까지 포함이 된, 국회의원까지, 위원장까지 포함이 된 이 음모의 굴레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인권 문제라고 그럽니다. 인권 문제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답 알려드렸죠. 여성 인권 문제다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정의 요원. 인권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셀프 감금을 통해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이고 국정원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고 엄청난 국사범에 해당되는 여자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은 기소가 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영세 녹취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이건 제보입니다. 공익제보입니다. 공익제보를 저희들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다 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이 물러날 때 워터게이트 호텔에 괴한들이 침입한 사건 때문에 닉슨이 물러난 거 아닙니다. 닉슨이 물러난 것은 거짓말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는 것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닉슨이 물러난 탄핵 사유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닉슨은 이 미국사의 관심을 국가안보로 돌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뜻대로 안 됐고요. 심지어는 CIA를 활용을 해서 FBI의 수사를 방해까지 했습니다. 이거 지금 돌아가는 게요.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용기입니다. 용기를 갖고 진실을 은폐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하고 잘못된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하는 용기만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상황 대단히 나쁩니다. 이런 국기문란의 사건이 시리즈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크게 하게 만드는 데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있었고 뉴욕 타임즈가 있었고 LA 타임즈가 있었고 CBS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워싱턴 포스트를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정상적인 언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어렵게 국정조사 합의 이끌어냈습니다. 이 국정조사 합의 민주당이 물론 열심히 싸운 탓도 있지만 민주당만으로서는 탑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 밝고 눈 밝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합의했다고 의결했다고 쉽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의결하고 국정조사 회의 한번 못 연 그런 국정조사 많았습니다. 지금 당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실 겁니까? 네. 자, 제가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후보에게 인간으로서 그리고 같은 한반도에 사는 국민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캠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경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법무장관은 왜 그랬는지, 청와대 수석은 왜 그랬는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남재준의 2차에 걸친 쿠데타, 이 춘희 쿠데타를 묵인했는지, 동의했는지, 지시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만약에 다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면 남재준을 즉각 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재준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검찰로 보내서 응분의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줘야 합니다. 남재준은 어디로? 감옥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일단 수사해야 되니까 검찰로. 남재준은 어디로? 세 번째, 자기 고백한 김무성, 녹취록에 드러난 권영세, 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합니다. 권영세와 김무성은 어디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국가 권력기관 어디입니까?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당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관여된 기관은 개혁해야 합니다. 즉각 개혁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동안 공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기문란에 끝을 내고 국가 기강에 그리고 법에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길이고 민주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한 달 반 동안 공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